반갑습니다. 오늘은 2차 방정식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간단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었고요. 오늘도 역시 간단한 내용입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고등학교 과정은 맞는데 거의 웬만해서 중학교 3학년 때 심화 과정으로 많이 여러분들 다뤘었죠. 그래서 뭐 근이 두 개일 때, 근이 하나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하는 그 식이 바로 판별식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번 강의도 그렇고 중3 때 어느 정도 심화적으로 공부만 좀 해줬다면 거의 쌤이 설명할 부분이 없는 그런 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몇몇 특정한 유형 빼고는요 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알아보도록 합시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야. 2차 방정식이 근이 이제 나와지는 상황에서 근이 실근으로 나오냐 뭐 아니면 하나가 나오냐 아니면 허근이 나오냐 이걸 이제 판단해 줄 수 있는 식이었는데요. 자, 여기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뭔가가 이제 계산이 되고 근이 만약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뭐 3 정도로 나왔다라고 치면은 근이 실제로는 몇 개 있는 거죠? 두 개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수는 실수입니까? 허수입니까? 실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으로 나와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이제 0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이 몇 개만 존재하는 상황이죠? 하나만 존재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근호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를 우리가 뭐로 실제로 빼줄 수가 있었어? i로 빼줄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거는 실근이 아니라 무슨 근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죠? 허근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 안에 들어가는 값이 이 값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근이 판단이 되는데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요 안쪽에 있는 이 식 있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것이 바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애입니다. 적어볼게요. 판별식은 일반적으로 이제 D라고 적어주고요. 2차 방정식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첫 번째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은 판별식 D가 0보다 무엇해야 될까요? 커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지. 아까 여기 양수가 들어가서 실근 두 개가 나와졌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근인 경우를 살펴보자. 그러니까 서로 같은 두 근이라고 생각하면 돼. 중근이 나오려면 판별식 D가 뭐가 되면 됐었냐? 0이 되면 됐었죠. 세 번째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 근호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돼야 됐었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무엇하다? 작다. 요것을 만족시키면 됐었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뭐 사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조금 지루하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딱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만약에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그냥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걸 만족하면 될까? 실근이라고 한다면 중근도 역시 실수로 나와진 근이지 않습니까? 해서 예를 들어서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요 1번, 2번을 둘 다 합쳐가지고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로 문제를 해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짚고 가보도록 합시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판별식을 이렇게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요. 여기 나와 있는 A, B, C라는 개수 있죠? 이 개수가 실수일 때만 이 판별식을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실수가 아닌
개수가 허수인 경우에는 이 판별식을 썼을 때 무조건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럼 그때는요, 여러분들 조금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좀 풀어 가셔야 돼요. 약간 심화적인 부분인데 그 문제가 나와지면 쌤이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개수가 실수일 때다 라는 것 머릿속에 확실하게 집어넣고 개수가 실수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9페이지 가보도록 하자. 자, 내용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여기 있는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만족해야 되느냐? 지금 얘는 2차 식이죠. 2차 식인데 얘를 방정식화 시킨다라면 는 0을 줘서 방정식화 시키면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표기가 됐을 때 무슨 근을 가지는 형태가 됩니까? 중근을 가지는 형태가 되겠죠. 해서 여기에 있는 이 개수를 가지고 똑같이 이 판별식을 적용을 하면서 이걸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이 된다면 방정식화 시켰을 때 이런 중근을 가지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개수 있죠?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이 얼마가 된다라는 걸 만족하면 될까? 그렇지, 0이 된다라는 걸 만족시켜주면 됩니다. 사실 이 내용도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벌써 많이 다루고 왔던 내용일 것 같네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바로 6번 문제 왔습니다. 풀어볼 건데 여기 방정식이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식이 1번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2번에서 중근, 3번에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m값의 범위 또는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판별식 쓸 거니까 바로 한번 접근을 해볼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만 잡고 갑시다. 뭐냐면 아까 전에 쌤이 x의 개수가 짝수가 아닌 경우의 근의 공식을 쓰고 판별식을 이러한 식으로 나타냈었죠. 근데 우리가 근의 공식 지난 시간에도 봤었지만 고등학교 때 주로 쓰는 것이 여기가 짝수가 아닌 놈이 아니라 짝수인 경우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짝수일 때는 굳이 여기 있는 이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판별식을 쓰냐면 자, 표기는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 짝수일 때 여기에 뭐 들어가야 될지 기억하시죠? 뭐였냐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요거 들어간다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걸 써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표기를 할 때 D가 아니라 4분의 D라고 적어주게 됩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걸 좀 많이 쓰니까 요것도 염두해 두시고요. 다시 문제 와서 지금 보면 X의 개수에서 2가 있는 게 보이죠? 그럼 B'을 마이너스 3 플러스 m이라고 잡고 가도 되겠네요. 그쵸? 자, 요걸 기준으로 판별식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짝수근의 판별식인데 B'을 무엇 할 거야? 제곱할 거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이 되면 플러스가 되고 상관이 없으니까 바로 3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AC 적어본다면 m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요 정도 뭐 정리하는 거야. m제곱 없어지고 6m 플러스 9로 나와지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그런 m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요 판별식 값이 0보다 큰 걸 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m값은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중근을 가질 조건이니까 6m 플러스 9가 0 되게 하는 m값만 딱 계산해주면 되겠죠? m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가 있어요. 뭐 허근 가질 조건은 여기에 부호 반대니까, 부등호 반대니까 이것만 뒤집어서 나타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자.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식이 문자가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얘가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B의 값을 구해보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무엇이 어떻다라는 식을 써줄 거야.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 라는 걸 써줘야 됩니다. 됐죠? 자, 판별식을 먼저 쓸게요. x의 개수에 2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짝수근의 판별식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k-a를 제곱할 건데 어차피 마이너스를 제곱하게 되면 부호가 플러스니까 그냥 k-a의 제곱으로 바로 적고 마이너스 a는 1이죠? c에 해당하는 게 엄청 기네, 그치? 여기 있는 건 싹 다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 한번 해보면 k제곱 나와지는데 빼기 k제곱이니까 없어져. a제곱 나와지는데 빼기 a제곱이니까 없어져. 그러면 남아있는 게 여기 풀었을 때 마이너스 2ka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 이것이 중근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0이 됨을 만족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 근데 아니 이걸 풀어서 문자 3개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 지금 보면요, K값에 무엇하다 라고 돼 있습니까? 관계없이. 여러분들 무엇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와졌던 내용이지? 항등식에서 나와졌던 내용이고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면 내림차순 정리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이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뱉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식을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취급하기 위해서 K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나누고 정리를 해줄 거야. 근데 K가 있는 부분은 고작 요거밖에 없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2a 적어주시고요. K 없는 부분은 b-1 이렇게 됩니다. 마무리하자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얘가 0이고 요 값도 0이 돼야 되는 상황. 따라서 A 값은 얼마죠? 0이 되겠고요. B 값은 얼마입니까? 1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 된다 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의 마지막 문제 8번. 요번 수업은 좀 짧죠? 아까 했던 내용이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아까 2차 방정식화 시켰을 때 중근을 갖는다 라는 걸로 문제를 받아들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이 얼마가 나오는 걸 만족해야 될까? 0이 나오는 걸 만족해야 됩니다. 식을 바로 적어볼게요. 얘는 짝수근의 판별식이 아니죠? 그냥 가는 거야.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잊지 마시고요. c까지 다 해주려면 이렇게 적어주면 돼. 암산을 조금 해볼 건데 여기 4k 제곱 나와요. 마이너스 4k 제곱이니까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 4k 나오죠? 그치? 마이너스 4k가 아니라 플러스 4k가 된다. 그럼 합쳐서 8k. 여기 1 나오고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7. 뭐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고 k 값은 얼마입니까? 8분의 7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요번 시간은 정말 간단한 내용만 좀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마 이러한 식으로 수업이 흘러갈 건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유형이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때는 좀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